네, 제가 이번에 그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라는 책을 내면서 우선 이 제목이 야, 리더가 뭐 하루에 100번씩 싸우면 어찌 되냐? 계속 싸워서 돼? 뭘 싸운다는 얘기야?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요. 우선 이 제목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한비자 양권 편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상하 1일 100전이라. 상하, 위와 아래는 1일 하루에 100전, 100번 싸운다. 여기서 상하는, 상은 왕을 얘기하고요. 하는 신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신하는 하루에 100번을 싸운다. 싸우는 주체가 리더가 뭐 다른 조직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신하와 100번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의미가 뭐 치고받고 싸운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조직, 내가 왕이긴 하지만 조직을 장악하고 내 뜻을 펼쳐나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정말 리더들은 속이 썩어 문드러지죠. 이제 그런 그 상황 자체를 싸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한비자는 제왕학을 다루는 학문이고 고전이고 여기서는 왕이시여 이렇게 통치하셔야 됩니다. 왕 당신이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면 신하들에 의해서 휘둘려지고 결국 신하들에 의해서 휘둘려지면 핍박받고 고생하는 것은 백성들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한비자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왕과 신하, 리더와 조직원들은 갈등을 계속한다. 100번을 싸운다라는 그 문장, 한비자 양권편에 나오는 문장을 좀 인용을 했고요. 또 제가 생각했던 의미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리더라면 고단한 현 상황, 이 현재 상황과도 싸워야 되고 또 불확실한 미래하고도 싸워야 되죠. 고단한 현재, 불확실한 미래하고 싸워야 되고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쉽게 타협하고 싶은 자기 자신과도 싸워야 하는 그런 숙명을 가진 거 아닌가. 그래서 한비자 얘기와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어떤 숙명으로서의 그 갈등, 이것을 다 포함해서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출판사 계신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제 책이 이제 정식으로 출간된 게 8월 28일인데요. 남성, 여성 이렇게 구매자를 구분해 보면 남성, 여성 비율이 9대 1이래요. 9대 1. 그만큼 남성분들이 많이 구입을 하시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40대 남자가 40대 남성분이 제 책을 많이 구입한다고 하시더군요. 그 연령대가 이제 뭐 조직에서 꼭 CEO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팀장이든 리더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라는 이제 그 마음 때문에 이 제목을 보시고 고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책과 더불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제 책에 대한 뒷이야기를 제가 조금 전해드릴 건데 이 한비자에 대한 저의 인상은 학교 때 뭐 법과 사상과 한비자, 이사, 상항 이렇게 세 세트로 많이 들었었죠. 근데 저 역시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비자는 성악설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또 뭔가 좀 권모술수를 담은 책이다. 이런 편견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한비자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두 번의 계기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계기는 협상에 관한 강의를 준비하던 중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협상에 관한 공부를 하고 강의를 준비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런저런 자료 살펴보다가 한비자 세난편에서 설득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비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설득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내 지식이나 언변, 그 말하는 스킬,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뛰어나고 말솜씨가 뛰어나고 용기가 뛰어나도 이게 설득이 안 된다. 왜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살펴서 그 심의를 알아내고 심의, 그러니까 마음 심자의 뜻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알아내고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주장을 펼치는 것인데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설득에 진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그 당시에 제가 심취해 있던 것이 이제 하버드 협상론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하버드 협상론의 핵심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이런 말이 있어요. 설득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 포지션에 얽매이지 말고 상대방의 욕구, 인트레스트에 집중해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키 메시지예요. 근데 이 메시지랑 정확히 일치하는 얘기를 한비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야, 2200년 전에 사상가인 한비자가 했던 조언이 누구나 기꺼이 돈과 시간을 들여서 배우기를 원하는 하버드 협상론하고 거의 일치하네? 아니 도대체 이 한비자라는 사람은 누구야? 저한테는 좀 큰 놀라움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또 두 번째 계기가 있었어요. 두 번째 계기는 중견기업 CEO로서 평소 한학의 조예가 깊었던 박 대표와의 만남에서 비롯됐는데요. CEO로서 여러 가지 겪어야 할 이런저런 고충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하던 그는 조 변호사, 이 문장은 말이야, 내가 항상 수첩에 넣어 다니는 문장인데 내 마음의 화를 다스려 주지 라면서 작은 메모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한문으로 적혀 있는데 뜻은 이런 거예요. 서로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 상대방을 책망하게 된다. 근데 나를 위한다. 이 마음으로 일을 하면 책망하는 마음 없이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한비자 외저설 좌상편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야, 네 말이야. 옆집 아들은 뭐 저것만한테 뭐도 사주고 어제도 여행도 보내주고 한다는데 니는 대체 내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노?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자식은 자식대로 어머니 말이죠. 다른 집 아들은 어릴 때 말이지 공부도 잘 시켜주고 뭐 이렇게 뭐 장가갈 때 뭐 비천도 많이 떼주고 그랬는데 뭐 엄마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자, 이렇게 서로를 원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을 위해 내가 희생했다. 내가 니를 위해 이래 희생했다. 라고 하는 게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고, 자식도 부모한테 내가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하고 희생했는데 말이지 부모님 해준 게 뭐 있어.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뭘 해준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상대방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예를 듭니다. 한비자 편에는. 자, 일꾼들 써서 농사를 지을 때, 그 밭주인이 농사를 지을 때 일꾼들한테 밥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럼 밥을 왜 많이 주느냐? 그 밥을 많이 주는 것은 그 일꾼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밥을 많이 주고 대우를 잘해주면 일꾼들이 마음을 좋게 먹고 밭도 깊게 팔 것이고 일을 잘할 것이다. 결국 그거는 나한테 좋은 거 아니냐. 그래 마음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서로를 위한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내가 니를 위해 준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부모 자식 간에도 싸움이 있는데 아이고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베푸는 거다 이래 생각하면 뭔 월나라 사람하고도 가까워진다. 이게 이제 한비자 외저설 좌상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제 사장님 마음은 이런 거죠. 뭐 직원들한테 내가 잘해주는데 직원들이 내 마음도 몰라서 그렇게 괴로워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다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지 뭐 내가 직원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자. 평소 제가 박 대표의 합리적이고 따뜻한 리더십에 감탄하고 있던 터라 이 문장이 꽤 머릿속에 남았어요. 이렇게 한비자에 대해서 한 두어 번 강렬한 인상을 받으면서 과연 한비자는 어떤 책이기에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제왕학의 최고봉으로 인정받고 지금까지도 리더들의 마음을 빼앗는 걸까?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었죠.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한비자를 꾸준히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야 이게 엄청 재미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너다, 중용이다, 이런 책들은 일단 이게 좀 해석이 필요하고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한비자란 책은 아주 철학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챕터가 조금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야기책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야기책이고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왕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탈무드 비슷한 그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 수많은 이야기들을 채집해서 그것을 스토리를 풀어낸 그런 책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을 다니면서 제가 아무래도 CEO 강연을 많이 하니까 협상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리더십 강의에 대한 제안을 좀 제가 많이 받아요. 그래서 리더십 제안 강의에 뭘 할까 하다가 제가 한비자의 꼭지들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경영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사례들을 접목을 해서 강연을 한 편, 두 편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용으로 좀 이렇게 원고를 썼는데 그 원고가 대략 한 40개 정도의 제가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는 이미 6년 전에 다 완성이 됐었어요. 근데 이걸 제가 뭐 출간하려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오래전에 그 원고를 딱 점 찍어 놓으신 어느 출판사 에디터 분께서 계속 이걸 왜 묵히고 계시냐, 좀 출판합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아직까지 이거 출판하기엔 좀 미흡한데요 라고 하다가 에이 그럼 알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2019년 5월부터 여기 작업이 들어가서 이제 8월 28일 날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고, 책 제목이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 그래서 오늘은 책 제목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한비자라는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 두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로 이제 한비자 이 책에 대한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라는 이 책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